소파에 앉아 조금 기다리자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아이구야, 우리 강아지 얼굴 좀 보자. 할머니가 안아볼까? 안 돼요. 손대지 마세요. 어머님한테 병균 같은 거 옮으면 어떡해요? 나 오자마자 손 씻었어. 외투도 벗었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기가 아직 어려서 자극에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외부인은 아기 못 만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여긴 저희 집이니까 저희 방식은 지켜주셔야죠. 눈으로만 보세요. 하지만 안사도는 아들네 집에 머물며 손주를 안고 쓰다듬고 뽀뽀까지 한 사실을 정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오직 정씨에게만 외부인이라며 선을 그었죠. 됐어. 안아볼 생각도 말았어야지. 애초에 이럴 거면 뭐하러 부른 거야? 내가 병균 덩어리니 외부인이니 뭐니 하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 안사돈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잖아. 엄마, 그냥 우리 방식이 그런 거니까 이해해줘요. 장모님은 아이 태어날 때부터 계속 옆에 계셨으니까 상황이 다르잖아요. 재민아, 너 결혼하더니 사람이 바뀌었구나. 며느리가 나를 그렇게 홀대할 때 그동안 옆에서 한 번도 말린 적 없었지. 오히려 지금처럼 며느리 편만 들고 말이야. 결혼 전엔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수진이 남편이라 이거야. 엄마 어디 가세요? 외부인이라며? 이제 그만 내 집에 돌아가련다? 그리고 이제 나한테 지원받을 생각하지도 마. 손주도 다 필요 없다. 내 친자식도 나한테 이러는데 내 자식도 아닌 손주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4세 정경자 씨입니다. 정 씨는 부산 수영구 바닷가 근처의 4층짜리 낡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온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혼자 하는 끼니에도 이제는 익숙해졌고 대화 없는 하루에도 정막보다 담담함이 먼저 깃듭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정 씨에게 유일한 소원은 하나뿐인 아들 재민이 어서 좋은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죠. 남편이 떠난 후에도 아들을 생각하며 버텨왔습니다. 아들은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은 아이였지만 언제나 믿음직했고 부모 말에 토 하나 단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엔 바로 취직해 혼자 자취를 해왔고 부모에게 연애 얘기는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는 아이였죠. 그래서였을까요? 갑자기 결혼한다는 아들의 말에 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아들은 소개로 만난 여자와 8개월을 만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수진이고 서울 토박이에 직장도 번듯했죠.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얼른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정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좋다니까 엄마도 좋다. 정 씨의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우리 아들도 이제 제 짝을 만나는구나 이내 안도감이 들었죠. 처음 마주한 며느리는 단정하고 예의 바른 인상이었습니다. 이 씨는 만남이 끝난 후 작은 선물과 함께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수진이 앞으로 가족이 될 사이니 잘 부탁한다. 나는 막 엄격하게 구는 그런 시어머니 아니야. 편하게 지내자. 그 말엔 정 씨의 젊은 시절의 시집살이가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사사건건 시댁 눈치를 보며 살던 시절, 수저 놓는 위치까지 지적당했던 시절, 그 고통을 떠올릴 때마다 자신의 며느리에겐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결혼 후 정 씨는 아들을 통해 며느리를 자주 챙겼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과일이 보이면 포장해서 택배로 보내고 명절이 다가오면 아들을 시켜 용돈과 조그마한 선물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 말한 적도 있었죠. 수진아, 이번에도 재민이 통해서 이것저것 챙겨서 보냈다.
혹시 내가 챙기는 게 부담스럽거나 그러면 말하렴. 아니에요. 잘 받을게요. 며느리의 대답은 언제나 짧았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지만 정 씨는 요즘 애들이 원래 좀 무뚝뚝하지 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몇 달 뒤 아들의 서울 집에 처음으로 초대받은 날. 정 씨는 손수 만든 반찬 몇 가지와 마트에서 산 감귤 한 상자, 그리고 손주 생기면 쓰라고 사둔 아기용 내복까지 챙겨 들고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설렘 반, 긴장 반으로 4시간을 달려 아들의 아파트에 도착했죠. 새 가족이 된 며느리와 어떻게 하면 더 친해질 수 있을까 버스 안에서 내내 생각했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올라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입가에 미소는 있었지만 눈빛엔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정 씨는 애써 웃으며 실내로 들어섰죠. 거실은 깔끔했고 새로운 가구들과 조명이 눈에 띄게 고급스러웠습니다. 정 씨는 두리번거리다 식탁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빛이 나는 나무결을 보며 감탄이 절로 나왔죠. 이야, 집이 참 좋네. 요즘은 이런 식탁도 나오니 색깔이 참 고급지다. 손끝으로 가장자리를 조심스레 쓸며 말을 잇자 며느리가 그 순간 얼굴을 확 굳히더니 짜증 섞인 말투로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함부로 막 만지작거리지 마세요. 얼룩 생겨요. 이거 진짜 비싼 거란 말이에요. 조심 좀 해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엔 날이 서 있었고 급기야 다가와서 정 씨의 손을 확 하고 밀쳐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에 정 씨는 순간 손을 움찔하며 물러섰죠. 자신이 뭔가 큰 실수를 저지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그냥 나무결이 참 예뻐서 만졌는데 내가 괜히 그랬네. 며느리는 아무 대꾸도 없이 고개만 툭 돌렸고 싸늘한 분위기에서 정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대화는 거의 없었죠. 시어머니가 처음 집에 왔음에도 며느리는 차도 한 잔 나오는 법도 없었고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가끔 아들과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정 씨는 아들과 눈을 마주치려 했지만 아들은 며느리 옆에 앉아서 정 씨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불편하게 앉아있던 와중에 40분쯤 지나자 며느리가 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늦게 가면 버스 없지 않아요? 저희 저녁 준비해야 돼서요. 어머님은 이제 슬슬 가보셔야죠? 정경자 씨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마치 쫓기듯 내보내는 듯한 말투였죠. 식사는커녕 차 한 잔도 대접받지 못한 채 몸을 일으키며 정 씨는 멋쩍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 바쁠 텐데 오래 있어봐야 민폐지. 현관으로 향하는 발걸음 뒤로 며느리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그저 멀뚱히 서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조심히 들어가요.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형식적인 인사에 가까운 무심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 씨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의 집을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 씨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깊은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망설이다가 꺼낸 말은 조심스러웠죠. 재민아, 수진이가 나를 좀 많이 불편해 하더라. 내가 뭐 실수라도 했니? 엄마, 수진이 원래 예민해요. 정리된 거 흐트러지면 싫어하는 성격이야. 결벽증이 있어서 집에 누구 오면 예민해져. 그래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 너도 옆에서 봤잖니? 내가 식탁 좀 만졌다고 소리를 빽 지르며 밀치질 않나? 그러니까 엄마는 왜 남의 집 물건을 만져? 조심했었어야지. 남의 집,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정 씨의 가슴을 더 크게 울렸습니다. 그 집은 분명 아들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입에서 남의 집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재민아, 내가 결혼하고 아들네 처음 가서 식사 한 끼는커녕 차 한 잔도 대접 못 받고 그렇게 쫓겨나듯 왔는데 거기서도 네 마누라 편만 드니? 엄마 정말 서운하다.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싸늘했죠. 엄마,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엄마도 좀 이해해줘요. 에휴, 됐다. 말을 말자. 시간이 흘러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들 집을 다녀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정 씨는 아들에게서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어딘가 들떠있는 듯했죠. 엄마, 수진이 임신했어요. 정 씨는 한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 나도 드디어 할머니가 되는구나. 가슴속 어딘가가 따뜻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이며 아들의 무심함도 잠시 잊혔죠. 정 씨는 목소리에 최대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래, 잘 됐다. 며느리 몸조리 잘하라 전해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며칠 후 정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씨가 먼저 물었죠.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부담 갖지 말고 얘기하렴. 임신 중엔 조심해야 하니까. 며느리는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사실 가고 싶은 조리원이 있는데 비용이 좀 부담스러워서요. 혹시 어머님이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 씨는 금액을 듣고 고민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정확하게 얼마인지 문자로 보내놔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바로 입금해줬습니다. 조리원 비용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액수였지만 정 씨는 손주를 위하는 마음에 조금 무리해서라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겸사겸사 이번 기회에 며느리와 더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 하는 작은 희망이 정 씨의 마음에 피어났습니다. 이렇게라도 가족의 연결고리가 생겼다는 것이 기뻤고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로서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조리원 출산용 돈, 육아용품 등 정 씨의 열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손주 윤우가 태어나고 몇 달이 지나도록 정 씨는 손주 얼굴 한 번을 못 봤습니다. 정 씨는 서운함에 전화로 아들을 붙잡고 물었죠. 윤우는 언제쯤 보러 갈 수 있니? 길게도 안 있을게. 우리 강아지 얼굴만이라도 좀 보고 싶구나. 엄마, 지금은 좀 힘들어. 수진이 아직 몸조리 중이라 신경이 많이 예민해요. 조금만 기다려줘. 조리원을 나오고 몇 달이나 더 지난 지금까지 몸조리 중이라는 며느리가 정 씨는 이해가 잘 안 갔지만 며느리의 몸 상태를 생각해 더 조르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달라던 말은 그로부터 3달이 더 지나고도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정 씨는 참으며 기다렸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의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손주를 보여주지 않는 걸까? 무슨 이유라도 따로 있는 건가? 하지만 어느 주말 오후 정 씨는 우연히 불편한 진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정 씨가 아들에게 안부차 전화를 걸은 날이었죠. 재민아, 뭐해 집이니? 어이구, 우리 손주 졸리구나. 할미랑 코 차러 가자. 아유, 이뻐라, 쪽쪽.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에 정 씨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와 말투였죠. 분명 안사돈의 목소리였습니다. 정 씨의 손에 쥔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재민아, 지금 누구야? 혹시 안사돈 너희 집에 오신 거야? 한참 뜸을 들이던 아들이 마지못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응. 장모님 오셨어. 지난달부터 우리 집에 와 계셔 손주 육아 도와주신다고. 나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아직 한 번도 못 본 손주를. 안사도는 매일 와서 보고 안고 계셨구나. 정 씨는 말끝이 흐렸지만 정 씨의 마음속엔 이미 생채기가 깊게 패였습니다. 자신에게는 몇 달이 넘도록 얼굴 한 번 보여주지 않던 손주를 안사도는 매일같이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미안,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아들은 급히 정 씨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 씨는 그 후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결국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민아, 엄마가 너희한테 뭐 잘못했니? 왜 안사돈한테만 손주를 보여주고 나한테는 안 보여주는 거야?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한참 후에야 돌아온 아들의 답장은 더 서운했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수진이한테는 장모님이 더 편하잖아요. 때 되면 손주 보여드릴게요. 보채지 좀 마세요. 그 후로 손주 윤우가 태어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손주의 돌이 다가올 즈음 갑작스럽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돌잔치는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사진만 간단히 찍으려고요. 요즘 다들 간단히 하잖아요. 그래, 뭐 요즘은 그렇게들 하기도 하지. 돌잔치는 안 하지만 그래도 손주 돌인데 돌 선물은 해주실 거죠? 현금도 괜찮고요. 아니면 금반지도 좋아요. 며느리의 뻔뻔스러운 말에 정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얘가 제정신인가? 1년이 넘도록 손주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봤는데 돌 선물은 보내달라고. 정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인간적으로 손주 얼굴은 한번 보여주고 그런 말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나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선물부터 챙기겠다는 건 좀 도둑놈 심보 같네.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다소 뜸을 들인 후 대답했습니다. 그럼 시간 한번 내볼게요. 다음 주 주말에 시간 괜찮을 것 같아요. 정 씨는 돌 선물 받으려고 허락해주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그래도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기대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다음 주 주말이 되고 정 씨는 오랜만에 아들네 아파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를 타고 선물 가방을 들고 손 씻는 알콜 티슈까지 챙겨가며 설레는 마음 반 긴장 반으로 집을 찾았습니다. 손주는 얼마나 자랐을지도 궁금했죠. 정 씨가 현관 앞에 서자 초인종을 누른 지 10초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오랜만에 보는 시어머니를 반갑게 맞이해주기는 커녕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오셨으면 손부터 씻고 들어오세요. 거기 오른쪽이 화장실이에요. 며느리는 차가운 말투로 화장실을 가리켰습니다. 이내 정 씨는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손을 씻고 겉옷을 벗은 후 조심조심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조금 기다리자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작은 얼굴, 동그란 눈망울. 사진으로만 봤던 손주를 보자 반가움에 정 씨는 자리에서 조심히 일어나 팔을 벌렸습니다. 아이구야, 우리 강아지 얼굴 좀 보자. 할머니가 안아보자. 그러나 며느리는 몸을 돌려 아이를 품에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안 돼요. 손 대지 마세요. 어머님한테 병균 같은 거 옮으면 어떡해요? 저희는 아기 만질 땐 샤워까지 하고 옷도 갈아입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정 씨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나 오자마자 손 씻었어. 외투도 벗었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기가 아직 어려서 자극에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은 외부인이시잖아요. 여긴 저희 집이니까 저희 방식은 지켜주셔야죠.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며느리의 말 속엔 선을 긋는 느낌이 확실했습니다.
특히 외부인이라는 단어가 쿡 하고 정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 씨는 충격을 받고 겨우 의자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눈앞에서 며느리가 아이 이마에 뽀뽀하는 걸 보며 그 장면이 자신에겐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참 서러웠죠. 문득 지난번 아들과 통화 중 들었던 안사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안사돈은 아들의 집에 머물며 아이를 안고 쓰다듬고 뽀뽀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낯설지도 어색하지도 않았습니다. 안사돈은 아들과 며느리의 집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녹아든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손을 깨끗이 씻고 말도 조심히 하고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인 취급을 받았죠. 그 순간 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에게 가족은 며느리의 친정만을 뜻하는 것이었고 자신은 가족이 아닌 단지 자신의 집에 잠깐 들른 외부인일 뿐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 씨는 그 사실이 뼛속까지 서러웠습니다. 자신이 준 조리원 비용으로 며느리는 회복했고 보낸 선물과 용돈으로 손주는 자랐지만 정작 자신은 그 손주를 안아볼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잘해보려 애써도 자신은 결국 외부인일 뿐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흐르는 시간 동안 정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소외된 손님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됐어. 안아볼 생각도 말았어야지. 애초에 이럴 거면 뭐하러 부른 거야? 내가 병균 덩어리니 외부인이니 뭐니 하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 정 씨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내 곧 아들이 나섰습니다. 엄마, 그냥 우리 방식이 그런 거니까 이해해줘요. 장모님은 아이 태어날 때부터 계속 옆에 계셨으니까 상황이 달라. 끝까지 며느리의 편만 드는 아들의 말에 정 씨는 겨우 참아온 인내심의 끈이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정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남을 보는 듯 싸늘했죠. 재민아, 너 결혼하더니 사람이 바뀌었구나. 며느리가 나를 홀대할 때 옆에서 한 번도 말린 적 없었지. 오히려 지금처럼 편만 들고 말이야.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인데 말투 하나에도 이젠 내 자식처럼 안 느껴진다. 결혼 전엔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수진이 남편이라 이거야.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 정 씨는 가방을 챙기고 신발을 신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외부인이라며? 이제 그만 내 집에 돌아가련다? 이제 나한테 지원받을 생각하지도 마. 손주도 다 필요 없다. 남한테 퍼주는 바보짓 이제 그만할란다? 며느리는 묵묵히 아이만 안고 있었고 아들은 우물쭈물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들이 다급히 따라 나섰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진정하세요. 그러나 현관문을 여는 정 씨의 손은 단호했고 쾅 닫힌 문 뒤로 정 씨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일 이후 정 씨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따뜻한 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편했습니다. 그동안 계좌로 돈을 보내고 나서 괜히 마음이 쓰였던 날들, 손주 얼굴 한번 보내겠다고 며느리 비위를 맞추던 일들. 그 모든 게 이제는 없었죠. 바로 그때 휴대폰 화면에 우리 아들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부재 중 전화가 이미 서너 통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시했지만 다시 울리는 벨소리에 무슨 꿍꿍이인가 싶어 정 씨는 전화를 받았죠. 엄마, 통화 괜찮으세요? 간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용건만 간단히 말해. 전화를 건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가 조심스러웠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아내 육아휴직이 끝나서 다음 달부터 다시 출근해야 하는데
장모님이 허리 디스크가 갑자기 심해지셔서 아이를 못 봐주시겠대요. 어린이집도 대기가 꽉 차서 당장 보낼 수도 없고, 엄마가 혹시 1년만, 아니 몇 달만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정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이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손주를 맡아 달라며 전화를 한 걸까요? 순간 정 씨의 머릿속에 여러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주 얼굴도 못 보면서 조리원 비용 보태주고 아기 옷 보내주고 100일의 용돈 보냈던 날들. 정 씨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어이없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그랬잖니. 나는 외부인이라고. 외부인은 애 만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었어? 엄마, 그건 그때 아내가 예민해서 그랬던 거고, 지금은 아니야. 엄마 손주 좋아하시잖아요. 오셔서 마음껏 안고 예뻐해 주실 수 있어요. 참 수진이도 그날 일 반성 많이 했대요. 그 말과 동시에 며느리가 전화기를 바꿔들었습니다. 평소 같지 않게 비굴한 목소리였죠. 어머님, 그땐 정말 제가 철없었어요. 정신없고 첫아이라 너무 예민해져서 지금은 정말 마음 열고 아이도 친할머니랑 좋은 시간도 보냈으면 해서요. 정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수진아, 그동안 내가 나한테 했던 일들 전부 까먹은 거야? 처음 집에 초대해서도 홀대하고, 손주 보러 가서도 병균 취급하면서 손도 못 대게 하고, 결정적으로 시댁이랑 친정이랑 차별했잖아. 난 아직도 그날 일들이 생생해. 그리고 너희 집에서 나올 때 속으로 다짐했어. 이젠 다시는 손주 때문에 자존심 꺾으며 아들 며느리 비위 안 맞추겠다고 말이야. 정 씨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죠. 아들이 다시 전화를 바꿔 들었습니다. 엄마, 진짜 봐줄 사람이 없어요. 부탁이에요. 엄마밖에 없어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가족이잖아요. 정 씨는 아들의 입에서 나온 가족이라는 말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 일 없을 때는 외부인이라더니 손 필요하니까 가족이야. 며느리가 다급하게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진짜 부탁드릴게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님 시키시는 거 다 따를게요. 맞아요, 엄마.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잘할게요. 그 말을 들은 정 씨는 마지막 일침을 날렸습니다. 수진아, 내가 예전에 그랬지? 아기한테 병균 옮으면 어떡하냐고. 안심해라. 앞으로도 쭉 멀리 있을 거니까. 엄마, 정말로 안 도와주실 거예요? 정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안 도와줄 거야. 손주 핑계도 더는 소용없어. 내 친자식도 나한테 이러는데 막말로 내 자식도 아닌 손주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니? 정 다 뗐다. 뚝. 전화를 끊으며 정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엔 슬픔도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한동안 정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가 온 후로도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해서 문자와 전화 폭탄을 날려댔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죠. 정 씨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아들네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메시지도 어떤 연락도 먼저 하지 않았죠. 예전엔 뭔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손 내밀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 손을 거두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반찬으로 가득 채우던 날들, 손주가 좋아하겠다며 고른 옷이며 장난감도 모두 멈췄죠. 더는 아들 집에서 종노릇하는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아들과 며느리의 삶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잘 지내는 듯 보였지만 몇 달이 지나자 정 씨는 동네 지인을 통해 슬며시 흘러나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신의 며느리 애 보느라 피골이 상접했더라. 얼굴이 반쪽이더라니까.
그리고 요즘 정씨 아들은 밤마다 대리운전도 뛰는 것 같던데 돈이 많이 궁한가 봐. 며느리는 결국 회사에 복직하지 못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육아에 전념하고 싶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이 돌봐줄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회사였는데 눈물을 삼키고 사직서를 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얼굴이 반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혼자서 아이를 돌보다 보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에는 통잠 한 번 자지 못해 머리숱은 눈에 띄게 줄어 늘 피곤에 찌든 얼굴로 생활했습니다. 아들 역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맞벌이를 전제로 살림을 꾸렸기에 수입이 반으로 줄자 바로 타격이 왔죠. 아들은 지출은 늘어나자 결국 투잡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낮엔 회사를 다니고 저녁과 주말이면 피곤한 얼굴로 대리운전을 뛰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자금을 올리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아들 부부는 급하게 큰 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더 작고 좁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아들은 급히 전화에 항의했습니다. 아니, 사장님, 갑자기 전세금을 이렇게 많이 올리시면 어떡해요? 저희 애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고, 지금 집 상황도 안 좋은 거 뻔히 아시면서. 그 말에 집주인은 단호하게 받아쳤습니다. 지금까지 3번이나 계약 연장해줬고 그동안 한 번도 안 올렸잖아요. 요즘 시세가 어떤지 아세요? 이 정도면 감사해야죠. 싫으면 집 빼세요. 그쪽 가족 말고도 찾는 사람 많아요. 그 한마디에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밤늦게 대리운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처음으로 자신의 집이 없다는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죠. 정 씨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도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이었죠. 사실 정 씨에겐 오래전부터 몰래 준비해둔 비상금이 있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아들 부부와 손주가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준비한 돈이었죠. 조금씩 차곡차곡 모았지만 시간이 쌓여 그 돈이면 전세금 정도는 충분히 마련할 만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정 씨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안 줄래. 아니, 줄 이유가 없지. 그 돈을 떠올릴 때마다 며느리의 홀대와 그리고 그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던 아들의 얼굴이 생각이 났습니다. 돈도 정이 있어야 쓰는 거지. 대접 못 받은 사이에 무슨 미련을 두겠어. 혼잣말 같았지만 그 말엔 깊은 단념과 후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좋은 시어머니가 되기 위해 애썼는지, 슬프지만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것들이 모두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래도 그 덕분에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굴 챙기느라 내 시간을 쏟지 않아도 되고, 누가 고마워하지 않는 수고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 씨는 자신을 위해 딱 먹을 만큼만 밥을 지었습니다. 작은 그릇에 반찬을 조금 담고 상을 차렸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준비하지도 않는 저녁이었습니다. 자식한테 종살이하며 욕먹고 살 바엔 자식 하나 없다 치고 마음 편히 사는 게 낫지. 손주도 결국 내 자식도 아니고 미련 가질 필요 하나 없어. 그냥 나만 잘 챙기고 살면 돼. 정 씨는 그렇게 말하며 호쾌하게 웃었습니다. 정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냉대하지는 않았지만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를 이어갔죠. 정 씨는 이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무조건적인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정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부는 바람이 유난히 상쾌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봄날 오후였지만 지금의 자신에겐 참 귀한 평온이었죠.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정경자, 자신의 삶을 제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